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영상은 추세기반영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부채 한도 협상 기일이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관련 소식과 그리고 비트코인 소식 그리고 SRC20에 대해서 그냥 잠깐 개념 정도만 우리가 좀 알고 가자 라는 차원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바이든 부채 한도 논의를 위해서 의회 지도부 재회동을 열었는데요. 지난 9일 부채 한도 협상안에 대해서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양측의 입장안만 확인을 했는데 양측의 입장은 동일했던 점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건 부채 한도 상향은 다 동의를 했어요. 단 조건이 있었는데 공화당 측에서 지출 감축에 따른 조건부를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일정이 연기가 되고 여기에 이해상충 관계가 딱 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6월 중순 정도가 되면 보유 현금이 바닥이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어떻게 잘 극복을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판도가 상당히 영향이 클 수도 있고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빈 메카시 의장이 백악관과 민주당은 협상보다는 채물 불이행 디폴트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우리는 물론 저쪽도 합의하고자 하는 바람이 정말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해서 15일, 16일 날 기준점으로 이야기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입장차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이야기가 다르죠. 합치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져 있는 상태로 우리는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이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보기 1번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원만한 합의가 있었다. 보기 2번 원만하게 합의를 보지 않았다. 보기 3번 무엇입니까? 일단 이해상충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연장할 수 있을 만큼의 있는 합의점만 내고 그 다음에 추후 이야기를 좀 꺼내보자.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도 궁금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보기 중에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이건 분명 나스닥 지수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비트코인에게도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으로 팩트에서 좀 무지막지하게 이번에 상패 리스트가 공개가 되기도 했었고 제가 분명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렇게 깐깐하게 모니터링해서 좀 리스트에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코인들을 한번 보았더니 AP, 비트, 비케, 에이다, 트론, 마나, 도지, 이더, 이클, 라이트, 그 다음에 폴리곤, 시바, 솔, USDC, 얀 요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요즘 나스닥에서도 크립토 관련 주식들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벡트, 코인베이스, 블록, 라이엇,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 요즘 마라톤 디지털 약간 좀 문제가 좀 나오기도 했었죠. 블록도 한때 이번 2, 3월 달에 좀 문제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요즘 장이 그렇게 썩 나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부채 한도 의견 대립이 장기화되었을 때 S&P 500과 그 다음에 충격이 좀 있었지만 낙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비슷한 수준이다. 충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거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크게 타격이 주진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크다라고 해도 이게 되게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충격이 왔다고 해도 이거는 코로나급 정도까지는 안 간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블러 요즘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50에서 60%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잠깐 반짝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해외 금융계좌 국세청 신고 안내문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인원에서도 이제 6월 30일까지 제발 자진 신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제가 이 내용 관련해서도 제가
옛날에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22년도 4월 29일 그리고 영상의 더보기란에서도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자, 국세청 기준으로 이제 웬만하면 6월 달까지 계좌 정보 다 신고를 해야 된다. 해외 가상자산 부분에 있어서 다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10%에서 20% 과태료 세죠. 예, 그래서 연 5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명단 공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2개월 이내에 5억 원이 한 번이라도 초과가 되면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부가 있어요. 이거는 뭐 주식, 부동산, 코인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만 하면 제가 혼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로지 코인을 위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냥 편법이라고 저는 지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2020년도 이내의 것에 관련된 개인 지갑에 한해서는 어차피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개인 지갑을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는 국세청이 뭔 행동을 취한다고 해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년도 이전에 있었던 지갑들은 괜찮다. 근데 20년도 이후에 나왔던 개인 지갑도 괜찮긴 하긴 하지만 웬만하면 등록을 한 번이라도 했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간략하게 정리를 드리는 바입니다. 왜 20년도 기준이 될까요? 그때부터 일단 테스팅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개인 지갑 지금 사서 그냥 갖고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어차피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면 이미 그만큼 슈퍼컴퓨터로 계속 빅데이터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넘어간다, 이거는 좀 위험성이 높아요. 해외 거래소에서 넘어간다. 근데 대표적으로 바이낸스 국내 국세청이 지금 세수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죠. 과연 대표 거래소를 땡겨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만약에 승진을 시켜주고 이런 바람이 좀 있었죠. 2021년도 때, 22년도 때. 그래서 지금 국세청 직원분들은 승진에 눈이 지금 뒤집혀진 상태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진짜 맘먹고 큰 건 하나 잡으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돈 남은 누나가 말하길 AI와 블록체인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컴퓨터, 휴대폰, 인터넷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 돈 남은 누나가 사주는 블록체인 관련 주식은 이 누나가 호구처럼 계속 사주니까 우리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크립토 컨트롤 보는 관점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을 보시게 되면 활성 주소수 활성화 증가 추이에 따른 부분으로도 여전히 강세이냐 아니면 약세이냐 이걸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지금 잠깐 뻘쭘뻘쭘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때도 많이 올라갔다가 잠깐 하고 이때 살짝 올라가니까 이 구간대에 지금 좀 많이 늘어났었더라. 그리고 잠깐 내려갈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때 좀 늘어나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인데 요 시점하고 요 시점이 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환전 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에 있는 입출구 상태도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중소거래소에 따른 위험 리스크와 중대형 은행의 아직까지도 안정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퓨얼 멀티플 지표를 보았을 때는요, 이 지표가 0.5 미만일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면 투자에 실패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기회는 0.4 미만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수 시점은 좀 알기가 쉬웠는데요. 이 지표의 약점은 항상 지표의 강점도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매도의 지표값을 좀 보기에는 조금은 편차 비중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비트코인 상승이 제한될 수 있는 세 가지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첫째,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뭐 해당 정보가 갖다 파는 물량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금 기관들도 조금 힘이 딸리고 채굴회사들도 상반기 때 잠깐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좀 많이 팔고 있죠. 둘째, 스테이블 코인의 총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행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셋째, 눈에 띄는 전송 흔적이 없다. 이게 가장 좀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년 말 6개월 이상의 장기 투자자 비율이 무려 80%나 육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신규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아쉽다라는 지적이 나와주기도 했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요, 준비금에 첫 비트코인을 추가했다라는 게 좀 이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 관계자가 트위터를 투자 상태를 유지했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SRC20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 정도만 짚고 넘어가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요. 예,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인코님 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BRC20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SRC20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보게 되면, 자, SRC20은 자, 비트코인 체인 위에 테스트, 이미지 직접 저장할 수 있는 신기술이 바로 SRC20이다.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서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BRC20의 큰 문제를 증명할 수 있는데요. 뭐 스마트 컨트랙트 안 되죠. 예, SRC20은 그렇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의 바탕으로 BRC20에서 SRC20으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교한 글을 보게 되면 BRC20은 가지치기가 가능하고 불안정하고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SRC20은 가지치기가 불가능하다. BRC20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약간 뭐 발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이에요, 뭐 저것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일단은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민팅하는 뭐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뭐 주의사항은 요즘 이제 SRC20이 있고 BRC20이 있으니까 헷갈리지 말아라. 이거 잘못하면 좀 오송금 때문에 골치 아파질 수가 있으니 그런 거 좀 조심하셔라. 그리고 비트코인 스탬프 부분도 나왔으니까 시총 잠깐 뭐 어느 쪽이 많이 튈지도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들도 좀 소개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걸 왜 소개를 하겠습니까? 야, 너 지금 민코인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또 나쁜 형태로 보면 계속 나쁘게 볼 수밖에 없고요. 제가 가성비 있는 투자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페페가 맞나요? 뭐 기존에 33만 원만 투자했는데 갑자기 55억 원이 되는 기하학적인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뽑기를 잘하고 자기에 있는 운이 좀 좋다라고 하면 뭐 5만 원을 투자했는데 몇 천만 원으로 돌아오면 좋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접근하라는 것이지 여기에 뭐 1,000만 원을 태워라, 뭐 1억을 태워라 이런 개념으로 소개를 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여전히 비트코인 여전히 약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잘 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채 한도 협상안 위치와 그 다음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아무래도 나스닥에 있는 위치가 정말 중요하게 될 것 같으니 서로 비교하면서 좀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